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원 강민정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세 번째 서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관련 법 중에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다른 말로 선행교육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범위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하면은 대학이 학생을 대학 수준에서 선발할 때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수능에서도 교육과정 바깥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 6월 달에 실시됐던 모의평가 전국의 수십만 수험생들이 같이 보는 예비 수능이죠. 모의평가의 문항들을 분석해서 여전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수능이 교육과정 바깥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말아야 된다. 일명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이 선행교육을 유발한다는 건 결국 사교육을 불러들이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관련한 입장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관계자들입니다. 우리 홍민정 선생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교육정 세상 홍민정 공동대표이고요. 네. 가자 정지현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수학교육 혁신센터장 최수일입니다. 최수일 선생님 또 우리 이제 연구원 선생님이신 국제기원 선생님이신 장승식입니다. 장승칠 선생님. 네, 또 여기 저희 같이 수학 혁신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준석 연구원 선생님이시고요. 같이 수학교육 혁신센터에서 일하고 네. 계시는 김사원 선생님. 네, 이번에 수학 문항 분석을 같이 하신 분들이죠. 네, 그러면 입장문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현 선생님이 먼저 읽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수학영역 46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수학 문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분석 결과 수능 6월 모의평가에는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는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능시험에서는 46개 문항 중 9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 모의평가와 수능시험의 목적을 수능 난이도의 적정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더 이상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기관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도 분석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출제된 총 46개의 문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12명의 고등학교 수학교사와 3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분석 의견을 종합해 두세 차례의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문항 분석을 위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및 평가 기준과 2021년 5월 31일 평가원에서 발표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를 근거로 3가지 세부 문항 판정 유형을 설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문항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항 세부 판정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또는 평가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성취 기준이나 학습 요소, 교소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교육과정 평가 기준을 벗어나서 출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또는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위 단원 내용 또는 대학과정의 내용을 출제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수능 6월 모의 평가의 시험 출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출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각 문항이 3가지 유형 중 1가지만 해당되더라도 해당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 문항 중 11개, 23.9%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통문항 22개 중에 7개, 선택 과목은 미적분에서 3개, 기하에서 1개가 해당되었으며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에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용어나 수학 기호를 사용한 문제, 풀이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교육과정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준수한 문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다루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과정의 내용을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풀이가 어려운 문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공식을 사용한 문제, 오답률이 무려 98%에 달해 100명 중 2명만 맞히는 문제 등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작년에 6월,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을 비교하자면 이번에 11개 문항은 매우 크게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3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준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호는 현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1, 2 또는 중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입시 부담을 안겨주며 수능 대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시험의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해 올해 2월에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안 시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교수 중심의 출제와 교사 중심의 검토 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현장 교사가 수능 문항을 출제하고 이후 교수나 전문가들이 해당 문항의 학문적 엄밀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제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떠한 난이도로 체감할지, 어떠한 사고로 해당 문항을 받아들일지 예측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교수보다 현장 교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수 중심의 출제는 지식과 학문의 엄밀성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과정이나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항, 킬러 문항의 출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수능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에 따른 검토위원 인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영역 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하고 고난도 문항 검토단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는 5명, 사회과학탐구는 과목 군별로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 검토단 인원 기준을 최대 6명으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6명 이상으로 강화하여 수능 및 모의평가의 모든 출제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가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리는 2019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이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시민사회가 무수히 증거를 내놓아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심의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이런 참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능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의 여부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 소위 킬러 문항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의 실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킬러 문항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수능 출제 개선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입시 경쟁 고통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시 제도를 손보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이에 두 기관은 앞으로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와 본 수능 시험부터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4일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여기 지금 이제 지적된 수능에서의 선행교육,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은 어제 이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발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입법화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97%라면 거의 10명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죠. 97%가 근시 아닌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중에 근시 아닌 비율이 2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근시한 비율이 높은가? 원인을 너무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시켜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회견문에도 나왔지만 사실 그 노동과 관련된 의료학계의 다양한 연구를 보면요, 장시간 노동을 하면은 우울감 당연히 증가하고 면역이나 호르몬 이상 오고 비만 문제 생기고 무엇보다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최대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장시간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학습 노동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인이 바로 이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이 사교육을 또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수능, 대학 입시에서의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소위 말하면 교육과정 밖의 킬러 문항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